1937년 12월 13일 중국 난징을 함락한 일본은 학살을 시작합니다. 총탄을 아낀다고 생매장하거나 총검술 훈련용, 참수 시합의 희생양이 된 중국군 포로와 군인은 셀 수 없을 정도였죠. 인간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 대한민국 역사 현장에도 이러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곳입니다. 29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화성 제암 고주리입니다. 삼일운동의 열기가 계속되던 1919년 4월 15일 오후, 일본군 중위 아리타와 보병 11명을 제암리에 옵니다. 그들은 주민 가운데 15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교회에 모이게 합니다. 이렇게 순국한 제암리 주민은 총 23명. 독립군의 근거지를 모조리 박멸해야겠다고 결심한 일본은 이 제암리 학살을 마치고 이 제암리 건너편 팔탄면 고주리로 이동합니다. 이 제암 고주리 학살은 앞에서 언급했던 다른 세 개의 학살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바로 전쟁 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1919년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점이 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소련과 같은 새롭게 부상했던 패권국들에 의해서 이 민족 자결주의의 희망의 씨앗이 약소 식민 국가들에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28 독립선언을 계기로 해서 게다가 고종의 독살설까지 겹치면서 독립의 불길은 3.1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이제 이곳 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홍효선 및 홍면옥 등 이 송산 장터에서 1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만세 시위를 시작하였고 일본 순사 노구찌를 처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에서 처음 시작된 3.1 만세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3월 31일 파란 장날에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일본인 소학교 우편국 면사무소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4월 1일 밤 7시 수촌리 개죽산의 정상에서 횃불이 오르면서 80여 개의 산 위에서 일제히 횃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월 3일 우정 장안 지역으로 3.1 만세 시위는 이어지게 됩니다. 새벽 5시 주곡리에서 출발해 만세를 불렀던 주민들은 장안 면사무소에 도착할 때쯤 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행진을 계속했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은 쌍봉상 정상에 이르자 10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의 행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우정 면사무소에 도착하자 면사무소까지 파괴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수리 주재소에 도착한 이들은 2000여 명이 되는데요. 이들을 제압하려던 일본인 순사 가바다가 총을 발사하자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 중 여러 명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만세 시위대는 도망가는 가바다 순사를 추격해 오히려 순사를 처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세 운동을 부를 때 이 태극기는 어디서 구한 것일까요? 이들은요, 한 곳에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이 태극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이곳 우정 장안 지역의 만세 운동은 우발적인 만세 운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만세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면사무소를 공격하고 일본 순사를 처단했던 이 모습은 3.1운동 과정에서 이 화성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구치, 가와바다 이 두 일본 순사의 처단이 바로 이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암 고주리 사건은 이 3.1 운동사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일제히 무단 통치와 강경 탄압에 맞서 싸웠던 공세적 저항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종교단체와 계층들이 함께 어우러져 싸웠던 거족적 민족 항쟁이었다는 점, 그리고 일제히 통치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후 국내의 독립운동의 활성화가 되었던 그 계기가 되었다는 점, 이런 점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살 아닙니까? 제한미 학살. 이 사건은 왜 우리가 독립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본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07년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 우스노미야 다로 대장의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스노미야는 그의 4월 18일자 일기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하고 처분을 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학살 방화를 자인한 것이 돼 제국의 입장에 심대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간부들과 협의한 끝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사륙한 것으로 하고 학살 방화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밤 12시 회의를 끝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살의 주범 아리따 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제암 고주리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리따 중이를 군법회의에 7월 회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 8월 군법회의에서 아리따 중이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이 제암 고주리 사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성 출신 안용웅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소송을 냈지만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저는 지금 3.1운동 항쟁의 현장인 제암 고주리에 나와 있습니다. 둘러보니까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이 많은 분들이 왜 자신의 인생과 청춘을 걸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싸웠을까요? 그들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바로 이 지역에 살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